그때로 돌아가면 그것 좀 해둘 걸. 좀 기깔난 보육 계획안을 작성해서 이 마인드맵을 다 첨부를 했어요. 뒤늦게 핸드폰을 막 올려보니까 애들 사진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 있는 하루의 제니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오늘은 되게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영상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볼까 해요. 우선 저는 보육교사를 그만둔 시점이고 8개월 전에는 보육교사였지만 지금은 아예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종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런 걸 좀 해둘 걸, 이런 걸 했었으면 지금 조금 더 내가 성장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후회가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그때로 돌아가면 그것 좀 해둘 걸 이라는 주제로 3가지의 후회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2021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2022년에 대한 계획을 분명 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할지, 지금 어린이집에 남아있을지,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혹은 아예 다른 직종으로 갈지, 뭐 공부를 더 할지, 대학원을 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어쨌든 나는 누군가의 교사이기 전에 그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점, 후회됐던 점은 바로 짠! 보육계획안 기깔나게 계획 좀 해볼 걸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후회를 하는 이유는 우선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보육계획안 작성할 때 다른 이미 했던 수업을 참고해서 계획한 적이 많아요. 놀이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조금은 변형을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뭔가 항상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진부했던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으로서 가장 메리트 있는 직업이라고 느끼는 건 뭔가 성격이 다 다른 20명의 아이들을 통솔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낼 때가 가장 큰 자부심이 드는 그런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사라면, 내가 교사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기깔난 보육 계획안을 작성해서 아이들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죽어라 한번 좀 열심히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놀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컨설팅도 받고 교수님과 1대1 멘토링도 받으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어서도 그런 약간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키드키땡이나 이런 호방땡 이런 거를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막막해서. 근데 나름 요즘에 좋은 책들이나 사례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후회되는 점은 바로 사진 좀 많이 찍어둘 걸이라는 후회입니다. 사진? 아이들 사진? 아니죠. 아이들 사진은 이미 너무 많아요. 제 핸드폰에 거의 90%가 아이들 얼굴이에요.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어쨌든 키즈노트를 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사진이 모두 다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찍죠. 근데 제가 후회되는 점은 아이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내가 수도 없이 만들어줬는데, 왜냐면 어쨌든 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이들의 작품이나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군가의 선생님이 전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1년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 구성하고 수업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걸 했는데 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뭐 대회에 나가거나 뭐 교육교사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에서 하는 뭐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뭐 수기 대회라든지 그런 게 있어 상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우리 반 전체를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반 전체의 환경을 구성한 사람인데 그 사진을 왜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왜 난 우리 반 애들 얼굴 예쁘게 나온 사진, 눈 안 감은 사진만 찍었을까? 난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남겨놨으면 내가 뭔가 조금 더 내 능력, 내가 아이들을 위해 했던 노력들을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진도 많이 찍어둘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어떤 포트폴리오는 광고 디자인 용어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죠. 뭔가 사진작가나 디자이너들이 내 작품의 샘플을 모아놓고 뭔가 나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면 의문을 주시면 저도 그러게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쨌든 너무 많은 걸 해낼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남겨놓는 게 저한테는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하루하루를 안전히 보내기만, 아이들이 다치지 않기만을,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하원하고 뭘 놓치지 않고 가기만을 기도했던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줄 모르니까 내가 한 일을 증명해놔야겠구나. 그러려면 남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 근데 뒤늦게 핸드폰을 막 올려보니까 애들 사진밖에 없어요. 현장학습 가서 막 이러고 있고 귀여운데 그거를 내가 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이든 다른 직종이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거에 대한 그 꿈이 좀 약간씩 좀 자괴감이 드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도 꼬이기 시작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신한테. 너무 힘들었고 저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다 잡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만큼 남겨놔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를 아무도 이렇게 말만 해서 믿어주질 않아. 그러려면 서류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거를 위해서라도 아이들 교육 정말 열심히 계획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의 행복? 사람은 너무 미안하지만 남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만큼 내가 행복한 것보다도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일하는 거에 되게 많은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만큼 남겨야 되고, 그만큼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 또렷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너무너무 창피하기 때문인데, 제가 보육계획안을 나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와우, 너무 작다. 여기 보면 마인드맵 보이세요? 이 마인드맵 보이세요? 이 마인드맵을 다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 수업에 대한 계획을 나 혼자 그냥 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뜻으로 놀이 계획서를 첨부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첨부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놀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잘 발현이 됐고 구현을 해냈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반성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놓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후회되는 점은 되게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뭐야? 그거 몰라서 못해? 약간 이렇게 알고도 못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도 그때 그 시절에는 아침부터 퇴근을 하기 전까지 단 한숨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쉬는 시간이어도 우리 반 애가 다치진 않을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청소도 해야 되잖아.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반 청소도 해야 되고 각자 맡은 구역 청소도 해야 되고 정말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말이 더 열심히 살 거리라는 말보다는 그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할 걸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100의 일을 해냈어도 그냥 그게 나한테 그냥 무작정의 힘듦이었다면 그건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2022년엔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는 좀 이를까요? 어쨌든 안녕.